네, 반갑습니다. 김영주 입시연구소의 김영주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2023학년도를 준비하고 있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그리고 2024학년도를 준비하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이렇게 많은 그 학년별로 다르게 학부모님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23학년도 종합전형은 예전하고 사실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좀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2023학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생활기록부가 반영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2024학년도에는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자기소개서가 이제 없어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023학년도 지금 현재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짧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보면은 예전에는 무슨 독서 활동이다, 그리고 무슨 자율 동아리 활동이다,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이 있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어떤 형태로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교육부나 그리고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그게 좀 과하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금씩 축소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축소됐지만 결국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 그리고 과목별 활동들은 결국 남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생활기록부는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기록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는 활동들도 분명히 아직 존재하죠. 그 대표적인 게 그 세 개예요.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그리고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학생들에게 요즘 많이 제공되고 있는 수행평가라든가 발표 보고서 활동들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활동들을 결국 대학교에서 평가를 하게 될 텐데, 그 평가할 때 어떤 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기록부에는 500자짜리, 700자짜리 이렇게 많은 한글의 형태로 기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글이 기록된다는 건 뭐냐면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글을 읽는다는 것이 쭉 보면 이것이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무슨 기승전결의 형태처럼 이렇게 읽는 건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글을 읽는 과정에서 어떻게 포인트를 잡게 되냐면 중요한 건 단어를 중심으로 결국 생활기록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의 특정 학과를 목표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특정 학과에서는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겠죠? 그런 단어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기록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단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연히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그 라디오에서 좀 더 익숙한 노래가 나와요. 그럼 반갑겠죠. 근데 이것은 생활기록부를 보는 그 평가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생활기록부는 입학사정관들과 그리고 대학교의 전공 교수들이 나눠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신이라든가 수상경력, 그리고 뭐 봉사활동, 출결 이런 객관적인 정보들을 분석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학업 역량 또는 전공 적합성이라고 부르는 영역들은 주로 그 대학의 전공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럼 그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구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어요. 최소 몇십 년 동안 같은 연구를 해오셨던 분들이죠.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 중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질까? 내가 좋아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도 그런 것들을 찾아서 기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것이 그 분들이 좋아하는 단어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늘 추천해 주는 게 뭐냐면, 자, 대학교에 너의 과에 홈페이지를 한번 꼭 들어가 봐라 라는 얘기를 한번 해줍니다.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사실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학과의 교과과정도 나와 있고 대학교 교수님들도 나와 있고요, 동아리도 나와 있고 연구소도 있고요. 그런 데를 방문해서 이렇게 탐방을 하다 보면은 분명 거기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나 단어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단어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활기록부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1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아주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학생들이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검색하는 소소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학이 있겠죠? 그 목표하는 대학,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학과가 있을 겁니다. 그 학과를
자, 검색창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학과에 대한 홈페이지도 나올 거고, 그리고 그 학과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 주제들도 나올 거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을 클릭해서 쭉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흥미로운 내용도 있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포인트는 뭐다? 그것이 바로 그 입학 사정관들 그리고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는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관심 가지게 할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생활기록부를 설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초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주였습니다.